그래서 지금까지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다시 남로당, 그다음에 1차 인혁당 1964년이죠. 그렇습니다. 64년에 이제 인혁당은 검거가 되고요. 네. 통역당은 1968년에 8년에 이제 검거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사건으로 이제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년대 전반, 그렇죠. 저희가 전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전반기에 후반기와는 다른 양상, 그 중에서 가장 이 지금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어떻게 보면 쫙 정리한 게 우리 흔히 그렇죠. 말하는 난민전 사건. 뭐의 약자입니까, 난민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뭐라고?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즉 줄여서 난민전. 그렇죠. 이 난민전 난민전. 사건. 그렇죠. 난민전 사건. 이 난민전 사건이 이 난민전이 어떻게 결성이 됐느냐 하면은 이제 그 주동자가 이재문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재문 씨라는 사람인데 이재문. 이 사람이 그 인혁당 사건에 연루가 돼서 1년 정도 감옥에서 살다가 나와요. 1차 인혁당. 1차 인혁당 때. 네. 1964년에 그렇죠. 1차 인혁당 사건 이겨주는 때. 거야. 그게 나왔는데 1974년에 민청학연 사건이 터지면서 이것도 인혁당 사건 그렇죠. 또 재건이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그 여정남이라는 사람이 민청학연 주도자로 잡혀서 사형을 당해요. 사형을 당해요. 사형을 당하는데 네. 그 사람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던 사람이 이재문이었어요. 그럼 그 여정남에서 하면 아까 말했던 8명 중에 한 명. 8명 중에 한 명이죠. 어. 그 뒤에 18시간 만에 사람이, 사형했다. 그 뒤에 있던 사람이 이재문이었어요. 네.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민청학연 이렇게 주도를 해라. 차원근이 차들이 어. 조종하는. 그래서 이렇게 조종을 했단 말이야. 어. 조종을 했는데 보니까 사형을 당했어. 무섭잖아. 그래서 2년 동안 무섭죠. 2년 동안 숨어서 점적해. 2년 동안 숨어서 잠적을 해요. 잠적을 하면서 비아랑거리네. 통역당과 인혁당의 뒤를 잇는 남한 최대의 지하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라면서 2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형 안 시키고 제대로 조사했으면 이런 새끼들도 잡았을 거 아니야. 그치, 뒤에는 잡았어야 되는데 전혀. 뒤에는 안 본 거야.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1976년 2월 29일 날 좀 약간 좀 시간이 지나네요. 네, 그 서울 중구에 태성장이라는 중국 요리집이 있어요. 태성장. 태성장. 중구에? 네, 서울 중구에 중국 요즘에서 이제 짜장을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신양식 김병권이라는 사람과 이제 난민전을 만들자. 신양식하고 김병권 그리고 이재문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우리 난민전을 만들자. 해서 이제 빼갈 한잔 하면서. 네, 빼갈 한잔 하면서 짜장 먹으면서 탕수육 먹다가 하자. 해서 이제 그때 강령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짜장면집에서요? 네, 짜장면집에서 시작을 짜장면집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물 믿는 데였나 보다. 좋은데 고급 중국 음식점을 가가지고 그 짜장면 혁명 얘기를 하면서 한 거야. 장소네요, 혁명이라고. 그죠? 했어요. 했는데 얘네가 난민전이 이제 보니까 인혁당도 그렇고 통역당도 그렇고 너무 앞에서 활동을 하니까 이게 또 드러나면은 더 숨자. 해서 앞에 그 박정희 타도 그리고 민주 정권을 수립하자. 유신타도. 유신 타도 네. 하자는 민투라는 민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투쟁. 앞에 내놓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서는 그 걔네가 난민전 활동을 하는 진짜 거고 난민전. 앞에서는 민투가 이제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한 거야. 본체는 남자. 본체는 난민전인데. 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민투는 주간 사령부라 그러고 난민전은 야간 사령부라 그러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철저한 거지. 왜냐면은 민투가 걸려도 난민전까지는 안 온단 말이야, 피해가. 얘는 그냥 민주화 운동으로만 치부될 뿐이지 뒤에 난민전까지는 수사부가 안 걸릴 거다. 해서 그래서 이제 앞에 민투를 둔 거지. 그래서 이제 얘네가 어떠한 활동을 했냐를 보면은 난민전이 어떠한 활동을 했냐 보면은 첫 번째 얘네가 대중적인 무장 봉기를 준비를 합니다. 똑같네요. 무장 봉기를 똑같이 준비를 해요. 칼빈 소총이랑 그런 거를 빼오는데 그런 거를 그거를 빼오는 게 막 수입해서 오는 것도 있는데 예비군 훈련소에 가서 가져와. 아 진짜. 우리나라 예비군훈련소에 칼빈 소총기 있어.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 예비군 훈련소에서 소총을 빼오고 아니 어떻게 가져왔지? 막 사제 수류탄 만들고 그러니까 사제 폭탄 털었나? 만들고 이렇게 훔쳤나? 훔쳤대. 훔쳐서 사제 수류탄이라던가 사드 수류탄. 뭐 사제 폭탄, 와. 뭐 총알 막 몇백 개, 탈레반이야, 공포탄 탈레반. 몇백 개. 훔침을 당한 애는 어떻게 됐어? 이게 어떻게 했을까 진짜.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얘네가 이제 무장 봉기까지 준비를 한 거야. 그리고 하나 또 있는 거는 이제 얘네가 이제 왜냐면은 무장 봉기라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돈을 어떻게 만들었냐 얘네가 털어요. 집을 털어. 간단하네. 집을 털어요. 집을 털어요. 그러니까 훔쳐오면 되는 거야. 얘네 말은 이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의적이다. 돈이 필요하니까 의적이다. 인격적이다. 하면서 이제 얘네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는 동아그룹 회장
동아그룹 회장. 동아그룹 회장 당시. 최원석 씨의 집에 당시요. 강남구 반포동에 반포동. 서초구 반포동인가 어. 방배동인가 어쨌든 그 강남에 단순하게 그- 산다 진짜. 동아그룹 최원석 씨의 저택으로 들어가 뭐 집이 좋았겠죠. 가서 초인종을 눌러. 아니 그런 집이면 경비가 있을 텐데. 가서 초인종을 눌러. 어. 초인 누르면 이제 경비가 누구세요? 하잖아. 그때 아 회사에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거야. 회사에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경비가 뭐야? 좀 보시면 어쩌. 갑자기 낮에 갔나 봐. 갑자기 딱 문을 여니까 네, 등산용 칼 20cm를 딱 들이밀면서 야 강도야 나 강도야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어. 경비가 강도야 이랬어. 아 강도야. 강도야 이랬어. 그러니까 직 찌는 거야. 진짜로? 얘를 기록상으로 보면요 많이 찔렀대요. 많이. 친구처럼. 계속 찔러. 계속 찔렀대. 그만 고마워요. 찔러라. 그만 계속 찌는 거야. 네. 근데 이미 경비 형이 소리를 쳤잖아요. 강도야! 라고 소리를 쳤고 그 경비는 이제 그 김영철 씨라는 분인데 그 사람이 하면서 그분이 강도야! 문제야. 했던 거지. 74년 막 75년 이때라. 그죠? 그때 강도야! 했어요. 이때 있던 사람이 이제 그러고 나서 도망을 갔지 사람들이. 아. 막 도망을 가는데 소리 지르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을 갔는데 이웃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야. 그래서 막 나가고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 야, 주민들이? 정의로운 잡았어. 시민들. 대박. 잡았는데 잡은 사람이 이하경이라는 사람. 이하경? 설마. 이하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잡은 사람이? 그러니까 잡혔지. 잡힌 사람이. 잡힌 사람이 이하경이야. 잡혔어. 잡혔어. 현재 도망가다가. 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지. 이하경이? 그분입니다. 그분인데 이번에 민주당 당선- 이번에 국회의원- 군포에서 경기도 군포에 당선된 그 이하경 씨예요. 군포에서. 군포에서 잡힌. 그래서 처음인 겁니다. 3명 정도가 네. 그때 잡혔는데 어. 우두머리는 아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네. 동아그룹만 간 게 아니에요. 막 그 그러니까 있는 집안은 그러니까 금은방도 털고 금은방에서 금은방도 털고 진짜 배고팠나 보다. 여직원 상해 입히고 그러니까 그 동일 인물들이 아니라 난민전. 그렇죠. 그러니까 난민전 사람들이. 해성대라고 만들었어요. 난민전에서 해성대라고 해서 얘네가 자금을 만드는 애들이야. 자금을 만드는데 약간 돌격대 약간 예, 이런 거. 그러니까 막 투자를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뺏어서 떼는 거야. 해성처럼 어. 이렇게 빡. 그러다 금은빵을 깨면 돼요. 그런 해성대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금은빵도 털고 그 뭐지 그 얘네가 잡히고 나서 얘네가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일지를 보면은 그런 게 있어.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그때는 이병철 회장이죠.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이병철 회장. 꿈이 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정주영 회장. 네, 그리고 럭키그룹은 아마 갔을 거예요. LG, 럭키그룹은 럭키그룹. 갔어요. LG그룹의 전 네. 모체죠. 모회사. 갔어. 웬만한 다 털었구만. 그리고 이제 유명 연예인 집 털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얘네 털려고 한다. 누군지 모르고? 응. 아, 그 알았어. 유명 연예인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덕화 막 이런. 당시에 유명 연예인. 그죠. 그런 사람을 털려고 했다. 그런 자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해성대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통역당에서는 북한에서 지원을 받고 네. 북한에서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인혁당에서는 지원을 못 받았죠. 맞죠. 그죠? 받은 뭐 근데 중앙이 없으니까. 얘네는 지원을 해달라고 북한에 요청을 했어요. 아, 먼저? 네, 북한에 먼저 접촉을 시도를 했어요. 진짜로 그 없나 보다. 이재문이라는 사람이 어. 안용웅이라는 사람을 안용 안용웅이라는 사람을 용웅? 이응이 몇 안용웅이라는 개야? 사람을 안용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네, 이재문 이 그 주모자가 네. 안용웅이라는 사람을 파이브 일본으로 보내요. 오용. 일본 조총련을 만나라. 조총련으로? 조총련을 만나라. 조총련? 만나서 김일성 신년 인사문이라고 있습니다. 걔네가 쓴 거야. 그러니까 이재문이 쓴 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거기 내용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어서 빨리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품에 안기고 싶다.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사업 보고서도 내요. 사업 보고서. 이런 사업을 할게요. 해서 딱 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김일성한테 전달해달라. 그래서 김일성한테 전달이 됐어요. 그 북한에 그게 전달이 됐는데 투자를 받은 거네. 북한에서는 믿을 수가 없잖아. 얘네가 그렇지. 얘네가 그렇지. 진짜로 스파인지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인지 아니면은 국정 뭐그 프락치인지. 예, 프락치인지 설마 그래서-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간첩 김일성이 보내나요? 너네 그걸 증명해봐라. 너네가 지금 현 정권을 타도하려고 하고 이런 걸 증명을 해봐라. 내 똥도 닦아줄 수 있냐 어. 이런 거. 조폭 영화야. 해서 얘네가 할게요. 해야죠. 해거는 이제 서울 시내에다가 전단지를 뿌리고 현수막을 걸어요. 현수막을 걸어서 이제 박정희 정권 타도 그리고 이제 북한 선전하는 그런 거를 에드벌룬 있지 않습니까? 에드벌룬? 에드벌룬을 띄워요. 에드벌룬 띄우고 쑥담배라고 있습니다. 쑥담배. 담배가 쑥. 쑥담배가 어떤 아. 거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이를 돌돌 만지잖아요. 네. 종이를 돌돌 말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뜰 수 있게 그런 장치를 해놓고 쑥담배를 여기다 껴놔요.
숯담배를. 근데 불로 태워. 그런데 이게 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은 도망을 가는 거야. 만들어 놓고 그 건물 옥상에다가 이런 걸 놓고. 왜냐면 원래 일반 담배는 하고 빨면서 불을 붙여야지 붙는데 그렇죠. 숯담배는 불만 붙이면 타는 거야. 그러니까 도화선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숯담배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놓고 불만 숯담배에 붙여놓고 이 사람들이 튀는 거지. 다 타면 이제 다 타면 이게 탁 하면서 끊어지면서 이게 뜨는 거야. 에드벌로 에드벌론처럼 뜨는 거야. 전단지. 머리가 그래서 좋아. 그게 퍼지는 거지. 전단지가. 팡 와, 퍼지는 거지. 영화다. 그래서 이런 숯담배, 에드벌룬, 현수막 이런 걸 해가지고 북한에 최선을 보여준 거지. 다했네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보여줬어요. 없는 돈으로. 예. 나오죠. 근데 북한에서는 근데 그런 게 정황은 없어요. 그런 거는 그 당시에 수사 당국이 그런 걸 그걸로 인해서 북한에서 돈을 받았다. 이런 거는 이런 증거는 없어요. 일단 그런 예. 제스처. 근데 얘네가 시도를 했다. 북한과의 연계를 시도를 했다. 못 받았으면 더 웃겨. 그건 별거 아니라고. 그리고 하나는 난민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기? 깃발. 깃발. 난민전 깃발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차가 있는 거냐면 베트콩 있지 않습니까? 월남. 베트콩들이 네. 베트남에서 싸울 때 베트콩 기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얘네가 난민전기를 만든 거야. 그 안에 난민전기 보면 안에 별로 빨개. 별이 빨개. 그 빨간 게 뜻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그쵸. 염원한다. 웬만한 뜻이에요. 공산주의 나라는 다 그렇죠. 별이 있으니까. 다 별이 있고 안에 빨간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난민전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게 진짜 난 일단 그 조사하다 깜짝 놀란 게 도혜종 씨가 사형을 당했다고. 그렇죠. 그 인혁당에서 인혁당 사용돼가지고 도혜종? 8명이 거기서 8명이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8명의 수위를 모아. 8명의 수위를? 수위를 모아. 그리고 그 통역당 인혁당에서 그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입었던 옷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옥에서 빼와서 그걸로 깃발을 만들어. 그거를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천을 이어 붙이고 해서 염색하고 뭔가 그들의 정신을 이어. 그 천을 염색해서 야, 그 천을 염색해서 깃발을 만들어. 난민전기를. 야, 대단하죠. 이제 발견되죠. 이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난민전이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죠. 아이디어 활동했는데 기발한 사람들. 대단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재밌는 건 더 영화 같은 건 검거될 때가 대박이야. 1979년 8월 28일 날 이 사람들이 검거가 됩니다. 검거가 된 게 어떻게 검거가 된 거냐면 서울 시내에 전단지가 뿌려져 있는데 전단지를 보니까 전단지 전문가들이구만. 박정희 정권 타도 막 자유 막 민주주의를 수호해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근데 대놓고 이게 못하죠, 그죠? 그 경찰들이 봤을 때 그 예전에 서울대학교 불온 전단지 사건이 있었어요. 불온물 전단 그 만들어가지고 배포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비슷하다. 필체랑 이런 게 좀 비슷하다. 해서 그때부터 서울대 거기서 주모자다라고 생각했던 김부섭이라는 사람 집 앞에서 매복을 합니다. 근데 김부섭이라는 사람이 김부섭의 본인의 집에 산 게 아니라 본인의 여자친구인 박미옥 씨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동거에서. 그래서 그 여자친구의 집 앞에서 매복을 하고 그것도 알고 있었네. 매복을 하고 있다가 둘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덮쳐서 딱 잡았지. 그래서 박미옥 씨의 집을 딱 수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철판 이런 거 있잖아요. 임세 철판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한 거 맞지? 니네가 한 거 맞지? 그다가 이제 박미옥 씨가 그때만 해도 그냥 전단지를 살포한 것만 찾으려고 했어요. 그냥 누가 전단지를 살포했는지. 경찰들은 그 불온 전단지. 불온 전단지 누가 만들었느냐. 그냥 이 사람들 그냥 학생운동하는 그냥 민주운동하는 단체권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박미옥이랑 그 여자친구가 모 여중의 교사인 이수일 씨와 같이 일을 했다. 동업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불었어. 박미옥 씨가. 이수일을 잡아. 그래서 이수일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수일의 집에 갔어. 그래서 경찰들이 반공 경찰들도 같이 갔어요. 가서 똑똑했어. 초인종을 누르고 이수일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왔다.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왔는데 지금 급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밤이었어요. 밤이니까 한밤중인데 다음에 오세요. 이러니까 지금 너무 급한 일인데 빨리 좀 문 좀 열어달라.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수일이야. 이수일. 근데 얼굴 알고 있잖아. 이수일 씨의 얼굴을 바로 잡았지. 이수일 잡았는데 뒤에를 딱 봤어요. 문 열고 뒤에 가보니까 이재문이랑 김남주가 같이 있는 거야. 김남주 씨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박이다. 동아그룹 그때 당시에 같이 그 이하경이라는 분과 그쵸. 같이 갔단 말이야. 근데 그때 그 사람은 수사선상에 있었어요. 근데 잡히지 않고 수사선상에 있었는데 가보니까 김남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잘 걸렸다. 그래서 김남주를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제 그 이재문 이재문은 당시에 경찰이 이재문이 갑자기 급하게 막
문서랑 이런 걸 아, 막 챙기는 챙겨. 거야. 아, 그때까지만 통일당을 아니 뭐 그 난민전을 몰랐던 거지 잘. 그때까지 막 그냥 막 갑자기 막 챙겨. 막 종이랑 막 그런 걸 막 챙기더래. 보따리 급하게. 에서 베란다에 던졌어. 갑자기. 베란다에 던졌어. 이건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지, 베란다에다 던졌어. 던지고 자해를 하는 거야 갑자기. 어. 칼로 막 가슴을 막 찔러. 와우. 그러면 예. 그때까지만 해도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막 했어. 막 하는데 미쳤나 싶겠지. 그래서 얘가 대체 쌈바야. 왜 이러지? 그래서 하다가 얘가 갑자기 하면서 내 보따리 이러더래. 그 막 피 흘리면서도 막 챙기라고. 내 보따리. 그래서 그때 갑자기 차성환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차성환 사람이 베란다로 뛰어든다. 베란다 너머로 뛰어들어가지고 보따리 들고 뛰는데 이미 유리창 깨지는 소리도 났고 그렇죠. 난리 소란스러우니까 그 지역의 파출소 사람들이 다 온 거야. 아. 와서 얘를 잡았어. 차성환을 잡았어. 보따리 잡아서 네 보따리 한번 보자. 열으니까 난민전 문구가 다 있는 거야. 거기에 북한 사상을 옹호하고 와우. 북한 책 있고 거기에 심지어 난민전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명단까지 쭉. 왜냐면 이재문이 대빵이었으니까. 이재명 대빵이었어. 다 들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거기에 난민전기도 들어있고 거기 안에 다 이제 거기서 이제 다 걸린 거야. 이게 그냥 전단지를 살포한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다 보니까 이게 엄청 커진 거야. 야. 다 잡아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집을 수색을 해보니까 다 나오지. 음료수 캔에 폭약이 들어있고 폭약이요? 사제폭탄. 아까 말했던 그런 사제폭탄이 들어있고 이런 거. AK 소총 있지 않습니까? AK 소총 있잖아요. AK 소총. 그게 테러리스트 AK 소총을 총열을 써도 반으로 되는 잘라서 총열을 반으로 휴대할 수 있게 권총처럼 AK 소총을 예. 박아. 총열을 그걸 반으로 해서 개조를 해서 와. 권총처럼 휴대할 수 영화 있게 같은 데서 나오는 이런 게 다 집안에 들어있던 거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망타진 다 된 거지. 다 잡힌 거. 거기서 다 잡힌 거야. 안 그랬으면은 더. 아, 그거 진짜 빼도 더 산다. 뭔가 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이재문, 그 신양식, 김병권 이 사람이 세 명이 이제 그 태성장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짜장면 주동자 세 명이. 그쵸.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사형. 그 당시에 다 죽었는데 사형해야지. 이재문은 결국 아니 이재문 살았어. 살았는데 사형당했나? 죽었지. 뭐 병사했다는 말도 있고요. 아 그래? 네, 감옥에서 병사했다는 말도 파상풍 있고. 걸려가지고. 세 명이 다 죽었는데 그래서 또 이제 아까 통역당에서 어. 그 검거가 되고 나서 풀려나고 또 빨 활동하고 그쵸, 그런 사람도 있고 좀 형 현 떡볶이 활동을 하고 또 현 정권까지 와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하경 씨, 이하경 씨. 그렇죠, 네. 그렇죠. 이하경 씨도 있고요. 민주당 이하경 네, 씨. 민주당의 이하경 씨. 이하경을 공천하는 명. 그렇죠. 이어지는데. 이어지죠. 그러네. 후배니까. 전략 공천했다는. 그렇죠. 너 나가. 후보도 필요 없어. 너 나가.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안재구 씨라고 있습니다. 안재구.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복역을 하고 나왔어요. 15년인가 복역을 하고 이제 가석방을 1988년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가석방이 되고 나서 북한의 난파 간첩의 그 지령을 받고 구국선의를 만듭니다. 구국전이. 구국전의를 만듭니다. 구국전의를 만듭니다. 90년대. 예. 또 한 거야. 또 했어. 그쵸. 그 사람이 진짜 만든 거야. 구국전이를. 국전이 만들었어. 다음 화에 나오겠네요. 구국전이 만들었어. 대박이다. 안재구. 그리고 홍세화라는 사람이 있는데 홍세화 이분 유명합니다. 그런 거 같네. 홍세화 이 사람이 네. 이 난민전 사건 때문에 망명을 해요. 외국으로. 외국으로 망명을 해서 20년을 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요. 도망간 거야.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책도 썼어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도 쓰면서 나리의 택시.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난민전에 대한 얘기를 다뤘는데 그게 큰 화제가 돼요. 큰 화제가 되는데 뭐 실토한 거야? 그런 건 아닌 거. 민주화 운동이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런 그렇죠. 말이죠. 근데 어차피 이미 말하는. 이거는 이미 여태까지 이미 그쵸. 그 보따리에서 이미 다 나왔는데 그치. 보따리 여는 순간 정신 다 아니야. 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현재 홍세화 씨는 2011년부터 진보신당 있지 않습니까? 진보신당. 진보신당 그 민노당에서 그쵸, 갈라져 그쵸. 나온 네. 진보신당의 PD계열. 대표를 맡고 있어요. 대표예요?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도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그랬구만. 근데 이 난민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가 전향을 한 사람도 있어요. 이재호 씨. 이재호 씨? 이재호 씨. 은평을? 이번에 손에 땀을 쥐게 했어. 그 사람 때문에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새누리당 이재호 씨. 아이고 잡으셨는데. 아 진짜 자전 살리면서 그렇죠. 90도로 인사. 네. 90도로 인사. 그 사람이 난민전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 그렇구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국회에서 얘기하기로는 본인이 이런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노무현, 김대중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거다. 나도 그 속기록 봤는데 막 되게 막 열변을 토하던데 막.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결국 이 사람도 생각하기에는 이 난민전 사건은 민주화운동 사건이다라고 본인은 믿고 있다는 거죠. 이재용은 총하고 다 뭡니까? 그럼 민주화 뭐 어떻게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2006년인가요? 그 노무현 정권 때 네. 노무현 정권 때 그 민주화 운동으로 그 보상 심의위원회가 네. 열렸는데 네. 그때 이제 난면전 사건도 이제 설마요. 다뤄졌죠. 네, 다뤄졌는데 거기서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29명이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근데 왜 무죄 판결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그 강령이 있거든요. 난민전 강령 중에 1번이고요. 주체 사상을 확립하자. 주체 사상을 확립하자. 근데 왜 문제 판결?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주체 사상은 이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자는 그런 사상을 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사상을 뭔가 만들자 이거였다. 북조선의 주체 사상이 아니라 그거 그냥 판결을 한 거야?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장난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거기서 발견된 그 총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발견된 진짜 총. 네. 근데 총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총이 당시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총이. 인명의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한 게 아니다. 빼앗다며 입이 물리죠. 해서 무죄 판결이 돼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얼토당토 않는 판결입니까? 증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남균준 사건은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죠. 2007년이요? 2007년인가? 노무현 참여정부 그렇죠, 시절. 그렇죠. 2007년. 참여정부 시절이죠. 하여튼 아무튼. 하여튼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통역당도 그렇고 난민전도 그렇고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출소된 사람들 그 사람들도 결국에 지금까지 현 정권에서 당연하죠. 다 한 자리- 민주화운동 다 했는데. 한 자리 하고 하셨죠 지금 다. 민주화운동 했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두 다리 쭉 좋은 일 뻗고 하셨으니까. 자고 있다는 거. 그렇지 뭐 동아일보 그룹 회장 죽이려고 칼 들고 들어가서 그렇죠. 경비 찔러 죽인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대표한다는 그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6회 저희가 이제 고추장 장독을 한번 열어보자라는 주제로 네. 한번 역사를 짚어봤습니다. 과연 뭐 때문에 지금 완전히 노이스러브가 판을 치고 있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네. 취지하에 처음부터 한번 짚어봤습니다. 처음에 기획할 때는 너무 옛날 얘기인가?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재미없을라나 이랬는데 현재까지 아니,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도 경기 시티 유나이티드 하면서 음. 뭐야? 나 알고 봤더니 더 큰 사건이 있었던 이거는 거죠. 뭐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짚어봤습니다. 처음에 남루당 네. 국가보안법 이후에 지하화되면서 이제 지하 조직 한마디로 이제 떡볶이 고추장의 지하화가 시작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건이 1964년에 있었던 1차 인혁당 사건.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1차 인혁당 사건도 있고 2차 인혁당 사건도 있지만 일단 2007년에 재심에 의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전부 다 민주화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때 참여했던 분들의 증언에 의해서 다시 요즘에 이제 좀 그렇습니다. 조사가 재조명되고 필요하지 있고.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근데 그 특징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뭐 접촉이나 간첩에 대한 영향이 없었고요. 네.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 자체적인 걸 봤더니 상당히 종북적인 그런 단체였다. 그렇습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누가? 박범진이라는 그렇죠. 분이 네. 참여했던 분이 직접 실제로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그런 의도를 그런 게 갖고 있는 있었다. 단체였다. 네, 그리고 그렇죠. 실제 했다. 판결과 실제 다르게 실제 했다. 그리고 나서 64년 끝나고 이제 8년도에 68년도에 통역당 사건이 적발이 됩니다. 네. 이 사건은 한마디로 이제 최초의 북한과의 직접적인 완전히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냥 딱 이제 서로 조인트 해가지고 네. 조인해가지고 네.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아까 일단- 빼먹고 말을 안 했는데 음. 그러니까 잡고 보니까 막 총이고 뭐 이게 엄청 나왔는데 무전기 엄청 나왔는데 음. 심지어 부장 공작선이 있었대요. 공작성까지 통역단이 갖고 있던 대박. 배까지요? 있어서 배? 대박이다. 무장 공작선이 있었다. 대박이다. 바닷가. 대박이다. 그 아무튼 정도로 이제 북한이 완전 전폭적인 지원을 돈은 완전 받은 거죠. 김종택 거리가 생기고 막 김종택 대학이 생기고 이랬으니까 준다. 진짜 신뢰를 받았나 이거는 보네. 통역당의 시작 자체가 이제 김수영이 임자도에 내려왔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이제 북한이 보낸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렇죠. 체계적으로 북한이 의도하고 만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북한이 의도하고 이름까지 만든 거. 네, 이름까지 북한이 지어주고 지은 대로. 뭐 무기, 뭐 돈, 뭐 이런 거 다 다. 해놓고 이제 이렇게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지만 68년에 정부가 그렇습니다. 잡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용복 교수 얘기가 나왔고요. 네. 네. 요즘 최근 인사와 이제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용복 박성준 교수, 박성준 교수 그거의 와이프가 음, 한 대표입니다. 그죠? 전 대표. 뭐 전 한정. 그거에 대한 과거에 대한 좀 이제 해명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말고. 문근영의 외할아버지도 있었고요. 네. 아. 확실히 이건 정말 맞아요. 저는 문근영 좋아.
저는 문근영이 진짜 떡볶이라는 팬, 말은 진짜 팬이었어. 팬클럽이었다니까 팬클럽. 광주를 가려고 했단 말이야. 예. 경기도 광주. 광주 줄 알고. 전라도 가까운 줄 알고 나 버스 타고 나 그냥 1시간이면 가는 줄 알았지. 아, 문근영은 전라도 절대로 광주. 알고 떡볶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발 아니었으면 아니겠지만 좋겠어. 이제 아무튼 뭐 문근영의 외조부가 외조부가? 이제 유명한 윤학진이라는 분. 어. 현재 돌아가셨지만 아무튼 뛰어난 통역당 활동했다는 분이 그렇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잠깐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76년에 76년에 난민전이 적발이 됩니다. 이 난민전 적발은 79년에. 79년 됩니까? 네. 네, 뭐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진짜 아까 스펙타클하다. 방금 말씀을 들어보실 텐데 아주 그냥 영화 같은 그리고요. 테러 막 게임. 그러니까 이 조직 통역당 조직과 난민전 조직의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는 북한이 대놓고 이제 의도적으로 만든 거고 그렇죠. 여기는 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거예요. 하고 싶어 안달이 나서 막 제스처를 취하는데 중요한 간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첩과 접촉 없었죠. 간첩과의 전총은 없었습니다. 웃긴 겁니다 이게. 갑자기 되게 되겠다고 웃긴 막. 거예요. 해달라고 시켜달라고 간접 시켜달라고. 결정적인 거는 그거에 관련된 인물이 현재까지 이제 이 하경 하경 민주당 그분하고 그렇습니다. 이 홍세화 제오 새누리당 그렇습니다. 그분하고 세호가. 홍세화 세화 다 한 자리씩 하고 있는 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분들이네. 왜? 이재호원도 뭐 경선 나온다고 막. 그렇죠 이번 대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과거의 정리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저희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특히 인혁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다 이제 유신 그 박정희 정권 독재 시절 때 있었고요. 네. 특히 인혁당 같은 경우에는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의 효력이 없어서 좀 더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분명히 활동 근거가 있는데 네. 그렇죠. 이미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덮어주자.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죠. 일단 그 민주화 운동 그 민청학령 관계자분들과 하고 그 뭐 민주화 운동에 의해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사과를 해야 되고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뜻깊게 받아들여야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떡볶이 분자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네. 시간이 지났어도 이명박 정부나 아니면 그 다음 정권에서라도 네. 확실히? 증언들이 확실히. 박범진 그렇죠. 씨라든가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제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서적들 참고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죠. 뭐 알려드려야겠죠. 한기용 씨가 쓴 진보의 진보의 시대정신 출판사. 시대정신 신대정신 출판사에 나온 출판사. 여러 가지 책들. 네. 뭐 네. 한기용 씨가 쓴 한번 진보의 읽어보시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뭐 안병직 전 서울대교수, 지금도 네, 서울대교수. 그분이 다 안병직 말했죠. 교수가 이 세 사건을 다 말했죠. 뭐 김진락의 옥중에서 썼던 뭐 어느 지식인의 죽음 네.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를 읽으면 이제 안병직 교수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막 내가 이거를 진작에 털어놓고 싶었지만 사실 내가 20대, 30대를 보낼 시절에 네. 진짜 친형과 친동생 같았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부모들도 다 알고 이렇게 정말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들인데 인간의 탈을 쓰고 이거를 내가 밀고 하는 게 자기 스스로 양심에 걸렸지만 그렇죠. 보다 대의를 위해서 우리 나라의 존폐를 위협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고 참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실토를 하게 됐다. 근데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와야죠. 그렇죠. 혹시 그런 분께서 전향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한 분께서 우리 방송을 보시면 꼭 전향을 메일로. 하세요. 이게 일단 진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향을 해도 그렇죠. 우리 방송을 통해서 전향을 해도 환영합니다. 다 이제 이런 세 사건 다 완전히 씻겨 드릴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런가요? 깨끗하게. 저희가? 하얗게 하얀 떡으로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게 손 잡고 방송 찍고 이제 국정원으로 NIS로. 이제 뭐 서대문교도 아무튼 이 세 사건은 전부 다 민주화 운동으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슬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민주화 운동 분들도 억울할 거고, 그죠? 네. 진짜 네. 억울합니다. 이게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 민주화 운동으로 다 이제 취급받은 게 이제 국민정부하고 참여정부죠. 네. 그 이명박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좀 신기해. 그죠? 이게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이제 재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국회에 간다는 거는 갔어요? 갔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재수를 뭐 성폭행 하려고 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 자질이 없다 하는데 아니 사람을 찔러 죽인 그렇죠. 국회의원이 그렇죠. 있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뭐 문대성 의원도 나갔고요. 솔직히 누가 더 네. 나쁘다 이런 다 말을 할 나갔잖아요. 수 없죠. 둘 다 나빠요. 네. 둘 다 국회의원 자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 정리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다 까놓고 잘하고 말해서 있는 사람 찔러 죽이는 게 나쁜 겁니까? 논문 표절한 게 나쁜 겁니까? 사람 찔러 죽인 게 100배 더 나쁜데 참 진짜 거예요. 불러 어떡하겠어. 태워 죽여야 되는데. 진짜 아무튼 눈에는 눈, 아니, 이해는 눈에는 이해는 아주 그냥 아무튼 뭐 다른 직업도 아니고 국회의원 요즘 같은 요즘 같은 시대에서 그냥 뭐 그런 과거 뭐 되게 좀
뭐라고 하죠? 보통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색깔론이다. 뭐 그렇죠. 너네 그렇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과거에 빨갱이가 무슨 어딨냐. 과거를 뭐하러 간첩이 어딨냐. 취급하냐. 어. 그러면서 그분들은 더 오래된 친일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정리를 좀 하고 갔으면 하는 게 그죠? 그렇죠. 지금 이명박 10년간 정부나 써야 다음 되는데. 정권 내에서 확실히 정리를 해야 뭐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6회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이제 1부가 끝난 거죠. 1부입니다. 특집 1부. 2부였죠, 2부. 자, 2부에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년대를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눕니다. 네. 그 서로에서 선배 후배 얘기도 하고요. 네. 전반부를 다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8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자생적으로 생겨납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 이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활동하다가 북한이 이제 제스처를 취하는 형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사건들을 다음 시간에 7회에 다뤄볼 예정입니다. 7회 아마도 8회까지. 7회가 아마 8회까지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80년대 이후는요 이제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음. 확실한 증거가 있고 정말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엄청난 그렇습니다. 일들이 막 빵빵 네. 터지죠. 엄청난 일들이 많고 훨씬 재밌을 거기 때문에 네. 꼭 이제 7, 8회도 네. 꼭 시청을 해줬으면 많은 관심과 좋겠네요. 이것으로 이제 고추장 특집, 고추장 장독을 열어라 특집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나를 버리고 만든 본격 정치 야불쇼 떡볶이 수사대 제 6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달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떡볶이 먹으러 갑시다. 네, 떡볶이 먹으러. 배고프네. 또 떡볶이인가요? 힘들어.